네, 2023년 9월 1일 이정훈입니다. 윤미향 씨가 제2의 한상열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한상열이라고 하는 목사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군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사건 때 이북에 갔다 왔던 목사 한상열. 그 길을 윤미향이 따르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윤미향이 저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또 이재명이 단식을 하는 데에는, 그러한 이재명과 연대를 표현하는 문재인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의 혁명은 시작됐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윤미향 씨는 유죄를 선고받은 바가 있죠. 그 위안부 재단을 운영하면서 돈 받은 것 때문에 1,500만 원의 벌금형이 1심에서 선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검찰이 더 많은 형을 달라고 징역 5년을 구형해 놓고 있죠.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외여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윤미향 씨가 외교부에 내가 공무로 일본을 가야 되니 그리 알라라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외교부가 대한민국 주일 대사관에 통보를 해서 주일 대사관에서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한 의전을 받아가면서 조청년이 주최한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사건 위령 행사에 참가했죠. 조청년의 허정만 의장, 박구호 제1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허정만은 김정은으로부터 노래경웅 칭호와 국기 훈장 1급을 받은 공산주의자죠. 그리고 부위원장인 고덕우는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이날 행사에서 말을 했는데, 그러한 행사에 윤미향이가 떡 들어가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는 이 행사에 간다고 우리 외교부에 알린 건 아니었어요. 관동 지역을 일본 말로 하면 간또라 그러죠. 간또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행사에 가겠다라고 해서 해놓고 일로 간 겁니다. 이 행사는 그 사이타마현에서 일본인 자경단에 의해서 살해된 조선인 구화경 씨를 추모하는 그러한 단체죠. 이거 윤미향 씨가 만든 건데, 이쪽 행사 때문에 간다라고 해놓고 여기도 갔겠지. 가고 난 다음에 조총련이 주도하는 행사에 가서 떡 참석합니다. 대한민국 민단이 하는 행사에는 안 갔죠. 왜 그랬을까요? 이 윤미향 씨의 남편이 옛날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던 김삼석이라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 김삼석 씨는 윤미향 씨가 이제 현대중공업을 압박을 해갖고 10억 원인가 받았고, 그거 갖고 펜션을 사가지고는 위안부 할머니를 쉼터라고 해놓고는 자기네가 잘 썼죠. 그때 남편 김삼석 씨도 거기를 이용해서 모임을 갖고, 그러면서 그때 2016년인가 중국에 있던 북한 음식점 종업원들을 귀순시킨 바가 있는데,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노력을 그곳에서 김삼석 씨가 한 적이 있죠. 윤미향 씨는 김삼석 씨 남편이니까 그렇겠지만 상당히 말을 잘 듣고 있죠. 그 윤미향 씨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은 지금 국정원이 조사하는 그 간첩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죠. 왜 윤미향 씨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윤미향 씨가, 또 본인이 지금 유죄를 일단 1심에서 받아놓고 2심에서 이제 구형이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거는 자기 죄 때문에 코너에 몰려있는 이재명 씨가 후쿠시마 방류수 등등을 핑계로 단식을 선언한 것과 비슷하죠. 자기 모순이 극대화되어 있는데 동시에 이제 자기 모순은 감추고 자기가 생각하는 시대 모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윤미향 씨의 행동은 천안함 사건 때 그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고조됐었죠. 어떤 북한에 응징을 하자, 보복을 하자. 그럴 때 한상열이라고 하는 목사가 북한을 무단으로 가버렸죠.
무단으로 갚으려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그때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하다가 나중에 8월 달에 판문점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 평화 만세 뭐 이런 선언을 하고 들어옵니다. 우민끼리를 선언하게 되죠. 이 한상열 방북으로 인해서 참 하나가 되려고 하던 국민 의식이 흐트러지고 또 이제 좌파들이 전쟁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떠드는 바람에 국민들도 주춤주춤하면서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당이 참패를 하게 되죠.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큰 승리를 하고 대통령이 됐었는데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이런 사건들입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선명한 노선을 가고 있어요. 오늘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원동력이다.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이건 뭘까? 주사파겠지. 등 운동권.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유행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일본을 방문해서 실무 방문을 하고 나니까 기시다가 한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로 이어지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만들어지죠.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빨리 풀었어요. 만약에 이게 이재명 정권이었으면 미국하고는 결별하지 못하니까 하는 척하고 일본을 비난하면서 어정쩡하게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명쾌하게 정리했어요.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다. 유엔군 후방기지가 있다. 네. 6.25 전쟁 때 그때는 아직 군정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본은 우리를 지원하는 기지 역할을 했었죠. 근데 좌파들은 그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가 부흥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사 이익으로 부흥은 했지만 그때 일본에서부터 오는 지원이 없었으면 우리는 힘들었을 겁니다. 생사의 문제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똑같은 걸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계속 좌파들은 한국과 일본을 갈라칩니다. 가끔 전술이 있죠. 한미동맹, 한일 공조. 한미동맹은 깨기 어려우니까 한일 공조를 자꾸 깹니다. 그러면 갓은 두 개 끈을 끝과에 묶을 수 있는데 한쪽이 끊어지니까 못 묶게 하는. 근데 이거를 문재인 씨가 성경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지금 딱 그냥 바로 본인이 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재명이는 자기의 죄도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모순에 봉착하고 뭐 후쿠시마 문제 갖고 떠들고 뭐로 떠들고 온갖 것 떠들어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정치 질서가 지금 일본 후쿠시마 방류를 비난하는 게 거의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 혼자 떠들어봐야 뭐 할 겁니까? 한국이 가세해도 안 될 판인데. 근데 윤 대통령이 이런 판을 만들어줬거든. 그러면 이제 좌파들은 두려운 거예요. 이재명이가 두려운 겁니다. 이재명 뒤에 있는 좌파들이 두려우니까 이재명 보고 단식하라는 거지. 당뇨병 환자가 단식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단식을 당할 겁니다, 아마. 보는 눈이 많으니까 상당히 모순에 처하게 됐습니다. 윤미향 씨도 지금 본인의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걸로 잡혀 들어가면 창피하고 하니까 아주 조총영하고 짝짝하게 돼서 나를 뭐 보안법 위반으로 잡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투사가 되겠다. 뭐 그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문재인 씨가 이재명 잘한다, 응원한다 라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까지 좌파들이 연대 투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미향의 움직임, 이재명의 움직임, 문재인의 움직임 등등등등. 윤미향은 천안함 사건 직후 대한민국을 배신한 한상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혁명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시시하게 끝날지 건곤일척의 승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뭐 구금됐다가
구속 면하고 하는 이 사건들에서 보면서 야, 박정훈에 대해서 저렇게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노한 분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윤미향이나 이재명 뒤에 숨어있는 좌파들에 대해서는 떨떠름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홍범도 문제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왜 그러지? 독립운동 했죠. 잘했죠. 근데 그 이후에 자유시 참변이라든지 소련에 협조한 거라든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장애랑 훈장을 줬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공산세력과 싸워야 되는 육사 생도를 키우는 곳에서는 그를 둘 수는 없죠.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큰 일을 했죠. 그러나 그가 남북연석회의에 갔다 오고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들을 품어주고 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는 독립에선 공헌이 있지만 조국을 전란으로부터 구하는 데에서는 배제되는 겁니다. 자꾸 이 좌파들이 역사를요, 자기들이 권력 잡은 다음에 뒤집고 있어요. 광주도 그렇죠. 5.18 광주도 가장 정확한 거는 1980년에 나온 광주 사태가 정확한 판단입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노태우 씨가 아유 많은 사람 희생됐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자라고 붙여준 건데 그걸 좌파들이 강조하면서 민주화라고 우기면서 뒤집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일종의 사화죠, 사화. 권력 짓고 나서는 다 뒤집는 거.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한 거면 강조하면서 공산세력을 품었던 거는 얘기 안 해요. 거기에 많이 듣다 보면 글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소연해돼 갖고 김구가 이승만보다 위대하다, 뭐 구국의 화신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김구 선생은 판단을 크게 잘못하셨죠. 홍범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 독립군들을 어떻게 와해시켰고 소련에 어떻게 협조를 했고 하는 거 보면 참 찹찹합니다. 독립운동은 잘 싸웠어요.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초급장교를 키우는 육사의 흉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국방부에서도 빼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를 시도하는 것이 윤석열의 혁명입니다. 이 거부감이 있죠. 근데 윤석열 이 혁명이 나중에 평가를 성공을 한다면 박정희 5.16처럼 평가를 받는다면 그럼 달라지겠죠. 분명히 저항이 있습니다. 이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의 과제입니다. 추미애와의 싸움, 박범계와의 싸움, 이재명과의 싸움, 그리고 문재인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고 온 윤석열의 혁명. 제가 윤석열 정권은 혁명적 정권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좌파, 주사파 이거 척결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이들을 품고 같이 가게 되면 계속 우리는 딴지가 걸립니다. 국론이 분열됩니다. MB가 한상열이 방북하고 뭐 어쩌고 하는 순간에 그 전엔 또 뭡니까? 소고기 파동 때 엎어져 버렸잖아요. 계속 내부에서 딴지를 거니까. 박근혜 또한 통일대박 어쩌고 했지만 좌파 단체까지 통일단체에 다 집어넣고 하니까 정부가 다 세고 딴지 걸렸잖아요. 그러한 우를 윤 정부는 겪지 말아야 됩니다. 아닌 자들은 속가내면서 해야 됩니다. 경찰을 정상화하고 국정원을 정상화하면서 힘들겠지만 해내야 됩니다. 윤미향이가 제2의 한상열 길을 가는 것은 윤석열의 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성원을 하실지 비난을 하실지 각자 선택이지만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